자, 94쪽에 나와 있는 훈민정음 서문 그림 나와 있는 거를 참고로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이 직접 쓴 부분이 이 서문이죠. 오늘날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과 목적이 이 서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한글을 만든 세 가지 이유가 잘 나와 있죠. 자, 나라의 말씀이 균국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통하지 않았다. 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없었죠. 중국과 우리나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됐겠죠. 이런 전처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자 이런 전처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할 말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즉 쉽게 자기 뜻을 펴지 못한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 쉽게 익혀서 날로 씀에 편안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즉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 훈민정음을 한글을 만든 세 가지 이유가 이 서문에 잘 나와 있죠.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몇 쪽에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94쪽 첫 번째 줄부터 19번째 줄에 나와 있죠. 중국어와 우리말이 다르다.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른 것이 첫 번째 이유였소. 정인지 말에 나와 있죠. 다름. 한자로 우리말로 표현을 못한다. 바로 어떤 정신? 우리는 우리 글자를 가져야 된다. 자주정신이 보이죠. 자, 우리말이 중국의 말과 다르게 적을 수 없었다. 결국은 뭐와 뭐가 일치하지 않나요? 그렇죠. 음성 언어, 말과 문자 언어, 글이죠.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9번째 줄부터 10번째 줄 보세요. 9번째 줄부터 10번째 정인지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쉽게 쓰지 못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요. 결국은 백성들이 자신의 의사,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어떤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15번째 줄부터 16번째 줄에 있죠. 세종대왕이 말했죠. 이번에는 세 번째는 글자를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글 창제의 이유 세 번째가 나와 있죠. 결국은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의 필요성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쉽게 쓴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글자를 만들어서 쓰게 한다. 바로 실용 정신이 담겨 있죠. 자, 13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있죠. 미나가 이랬죠. 전하께서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로 무슨 정신? 아까 한 애민정신이죠. 바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기도 합니다. 창제 정신이 결국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자주정신, 두 번째 애민정신, 세 번째 실용정신.
자, 그런데 최만리라는 학자는요, 반대를 했어요. 반대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나?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문화권은 한자가 한문이죠. 널리 퍼져 있죠. 요것이 94쪽에 23번째 줄부터 24번째 줄에 나와 있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최만리가 천하가 모두 한자를 쓰고 우리도 예부터 한자를 써와서 모든 글이 한자로 되어 있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했죠. 결국은 한자가 널리 보편적인 문자로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 이유는요. 94쪽 24번째 줄부터 95쪽 첫 번째 줄의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외교적 측면의 부작용을 우려한 문제죠. 자, 최만리가 뭐라 그랬어요? 중국과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다오. 바로 외교적 측면의 부작용을 우려했죠. 결국은 한자를 쓰다가 우리 고유 문자를 만들면 중국의 노여움을 사서 외교적인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중간 3. 어떤 방법으로 한글을 만드셨어요? 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죠. 중간 3은 98쪽 5번째 줄까지고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문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95쪽의 끝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 자,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우리말을 그대로 적고 읽을 수 있는 문자다. 95쪽에 10번째 줄에 나와 있죠. 우리말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드신 거죠. 결국은 음성 언어를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소리 글자, 즉 표음 문자, 음을 딴 글자죠. 한자는 그러면 표음이 아니라 뭘까요? 한자는 표의 문자, 즉 뜻글자라는 얘기죠. 한자는 표의 문자, 한글은 표음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음 문자의 장점이 12번째 줄부터 13번째 줄에 나와 있죠. 말을 그대로 적고 적힌 것은 읽었을 때 본래 어떤 말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문자다. 결국은 말과 글이 일치하는 언문, 일치의 글자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16번째 줄부터 17번째 줄에 우리말을 바로 적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려면 먼저 소리를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느니라. 첫 번째 창제 원리가 그대로 적고 읽을 수 있는 표음 문자였다면 우리 한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소리 내는 것, 두 가지로 소리를 나눠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음소 문자로 창제한다는 거예요. 음소는 풀이하면 문자 기호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선생님 성의 우리 강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풀이해보면 자음 기역과 그 다음에 가운데 모음 아와 또 자음 이응으로 이루어졌죠. 결국은 이 강이라는 한음절을 초성, 중성, 또 종성 나누고 이 초성하고 종성을 동일하게 인식했다. 즉 자음으로 인식을 했다. 모음이죠. 자, 그 다음에 95쪽 21번째 줄에 자음은 혼자서는 소리가 날 수 없느니 자음의 특성이 되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모음과 합쳐서 소리가 난다. 자, 기억. 그냥 소리가 안 나죠. 바로 아하고 모음하고 연결해서 가라는 이 음가가 제대로 발음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모음은 자음을 끌어안아 소리를 낸다. 95쪽 22번째 줄 이야기. 모음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즉 혼자서도 소리 날 수 있다. 그래서 아야 어여 자기 혼자 소리가 나죠. 자, 우리 훈민정음 한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훈 가르치다. 민 백성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우리 고유 문자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글자를 만들고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훈민정음이라고 안 하고 한글이라고 하죠. 한글 뭘까요? 큰 글, 위대한 글인데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의 이름이지만 훈민정음을 언제 20세기 이후에 달리 잃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글이란 이름은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을까요? 그 전에 왜 한글을 낮춰서 불렀다 그랬죠? 엄문이니 암글이니 아랫글이니 그런 말인데 지금은 한글, 위대한 글, 즉 주시경 선생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대한제국의 글 또는 문자라는 뜻의 한문을 풀어 쓴 것이고 그 뒤에 큰, 위대한, 유일한과 같은 뜻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